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문제가 있네. 쓰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어. 자, 이렇게 이제 표를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3번을 보면 후일 이 그래프에서 뭐가 되냐면 다시 던져서 기록을 취한 값이고, 다음에 V는 AST는 10초에 기록된 것부터 지금 기록된 변화의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AD는 뭐가 돼? 근본에 취한,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기록을 취했대요. 그래가지고 값을 데이터의 상자 시험도로 한 경우입니다. 10에서 13의 조합, 10에서 13의 조합. A, B, C라고 해서 밑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분석한 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2개 골라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위에 데이터는 잃어버리고 밑에 있는 데이터는 다시 뭐가 되냐면 다시 그래요. 다시 뭘 했냐면 던지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록의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 만들었다. 그랬을 때 뭐가 되냐면 A, B, C라고 분석한 거하고 밑에 있는 그림하고 A, B, C 4개를 분석한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그림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데 틀린 거를 뭐해라? 찾아라, 이거네. 되겠네? 응? 근데 A하고 A가 맞는지 틀리는지, A는 뭐냐면 이 생도의 기력이 하향됐다고 봐야 되니 아니면 상향됐다고 봐야 되니를 여기 있는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판단해라, 이런 얘기야. 5에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쭉 가서 20에서 25 사이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볼 것도 없네요. 얘는 여기에 있던 자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오른쪽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기록이 하향된 거니 향상된 거니? 올라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위 그룹이 쭉 위로 올라가서 얘가 Q1이 20에서 25점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되냐면 기록이 하향된 게 아니라 뭐니? 향상된 거예요. 얘는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뭐냐? B생도의 기록이 뭐가 됐다? 향상되었다. 맞죠? 그냥 전체적으로 5가 아니고 어디부터 시작하니? 10부터 시작하고. 그치? 그리고 뒤에 여기도 보면 어디가 되냐면 Q1이 어디부터 시작해? 여기부터 시작해. 20부터. 그 위에서는 뭐냐면 5, 그 다음 10에서 15에도 6개 일로 올라갔으니까 얘는 뭐였다? 전체적으로 우상향. 그치? 얘는 향상되었다가 맞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장되었다, 향상되었다. 얘는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C는 뭐냐? C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초에 취한 데이터의 상위 3분의 1이 들어가 있는 생도들의 기록이 신장되었다 라고 되어 있네. 무슨 얘기냐면 3분의 1이면 어떻게 되냐? 앞에서부터 몇 퍼센트? 33%에 있던 학생이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면 C 그림을 봐야 돼요. C 그림을 보면 뭐가 되냐면 상위 위쪽에 붙어 있던 애들의 30% 여기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된지를 한번 보자, 이거든요. 어쨌든 봅시다. 10에서 15부터 시작을 했고 15에서 20 사이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20에서 25 사이에도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20에서 25 사이에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5에서 30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가 되겠냐면 40에서 얼마? 40 이렇게 있어요. 얘는 상위 33분의 1이니까 33.3% 위에서부터 있던 애들, 위에서부터 있던 애들. 근데 뭐가 되냐? 아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냐면 여기서 25에서 30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뭐가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여기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갔죠.
얘는 신장이 아니고 뭐니? 하향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치? 최고 점수도 내려가. 전체적으로 여기 이만큼 이쪽 아이템 이쪽으로 내려갔단 말이야. 여기는 하향이 맞아요. 그래서 C하고 스몰 C가 틀렸네. 되겠니? 이렇게. 자, D는 당연히 뭐가 돼요? 맞았어요. 오케이? 응? D는 맞았는데 왜 맞았냐면 이 D가 제일 중요하네. 얘는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5, 0에서 5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서 이렇게 10에서 15 사이. 여기 10에서 15 사이. 10에서 15 사이. 벌써 여기 들어가 있죠. 앞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얘는 밑에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하향이야, 하향. 그렇게 보면 돼. 되겠니? 그리고 얘는 50 넘어까지 이렇게 있잖아. 얘는 뭐가 돼? 향상. 이렇게 쉽게 보면 돼. 되겠니? 얘는 맞아. 밑에 있는 애들은 하향됐고 위에 있던 애들은 위로 올라갔고 지금 얘는 맞아. 밑에 있던 애들은 하향됐고 위에 있던 애들은 상향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계산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뭘 보면 된다? 센터 시험 문제를 보시면 돼요. 센터 시험. 작년에는 센터 시험 문제도 다 뽑아가지고 했는데 얘가 두 개의 그걸 가지고 있어요. 중요시 되면서 이제 점점 출제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사립대에서는 안 나오는 이유가 잘 많이 안 내요. 사실 여기는 중요한데 왜? 센터 시험에서 일단 보기 때문에. 1번 입시에서는 센터 시험을 거쳐가 우리나라 수능 같은 거예요. 수능을 거쳐서 보는 게 있대. 일단 센터 시험에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특수 대학이 아니면 잘 안 돼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들 요 책 센터 시험에 써줄게요. 몇 페이지인지. 오케이. 그럼 봐봐. 어디냐면 센터 시험에 8페이지하고 9페이지 하는 거죠.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센터 시험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센터 시험 제일 앞에 센터 시험에 8에서 9페이지 7, 8, 9가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상관계수까지 해서 히스토그램 보이죠?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한 페이지 넘게 나와요. 여기에서 한번 걸러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고 뒤에 가면 또 나와. 뒤에 가면은 14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히스토그램 보여요? 여기 상자 수험도 보이죠? 이렇게 센터 시험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출제가 법정화돼 있어요. 무조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많이는 안 나오지만 어느 대학에 나올지는 예측을 못한다. 얘는 14페이지만 몇 페이지부터 연결이 되는 거냐면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되겠니? 얘는 선생님이 작년에는 다 풀었는데 안 푸는 이유가 필요한 사람은 보라는 거야. 필요한 사람. 오케이? 되겠니? 자, 근데 어디서부터냐? 279페이지부터는 이제 뭐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니? 분산과 무슨 뭐라고 돼 있니? 편차. 이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통계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상관계수 보여요? 요게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3보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279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했던 거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산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야?
자, 거기에 있는 279페이지에 이해가 안 되는 거 분사는 여기서 분사를 여기에서 이제 쓰는 용어하고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용어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분사를 V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분사를 뭐라고? 분사를 우리가 앞에서는 V의 X라고 했는데 이 단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수일 단원에서는 S의 제곱이라고 해요. 얘가 그냥 분사냐. 오케이? 정의를 보세요. 정의는 뭐가 되냐면 N으로 전체 숫자로 나누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x1 마이너스 x의 제곱 x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그죠? 표현만 다를 뿐이야. 여기에서는 수일에서는 요게 바로 뭐가 돼? 요게 평균이야. 평균. 변량과 평균의 차이. 제곱. 평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서 x의 n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게 분사냐 분사. 정의에 따라 푸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어드밴스드하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자, 용어만 달라진다. S의 제곱이 분산이고 평균을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다. 앞에서는 V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2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S의 제곱과 X의 바. 오케이? 똑같은 거예요. 용어만 다른 거고 정의가 뭐가 틀려요.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풀었던 대로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걸로 풀어도 되고 똑같은 거. 근데 얘는 더 쉬운 게 별량들이 몇 개씩 있는 거야? 하나씩 있는 거야. 하나씩. 응?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다 뭘 씌워요? 루트를 씌우면 S. 얘가 표준 편차. 우리가 이미 한 거야. 한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라는 거야. 되겠니?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면 얘는 수학이 아니라 뭐니? 산수. 나중에 이거는 산포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삼관계수, 즉 공분산만 더 구해주라는 거야. 280페이지로 갑시다. 280페이지로 가면 이걸 뭐 해야 되니? 봐봐. 얘는 별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여기에 뭘 구하래? 평균하고 뭘 구하라? 분사를 구하라. 오케이? 되겠니? 그 여기 뭐 내가 설명할 게 뭐가 있니? 자,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뭐가 있냐면 3, 4, 5, 6, 7이라고 있대요. 3, 4, 5, 6, 7. 얘 평균이 뭐예요? 요거만 우리가 쓰자고 그렇게 x의 바라고 해요. 5에 다 더해서 하면 평균. 평균이 얼마냐? 얘 5가 나오는데 당연히 가운데 있는 평균이겠죠? 분산. S의 제곱은 5로 나누고 3 마이너스 5의 제곱 4 마이너스 5의 제곱 5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6 마이너스 5의 뭐? 제곱 그러면 6 마이너스 5의 제곱이고 7 마이너스 5의 제곱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정말 쉬운 거야. 여기다 뭘 씌우니? 루트. 그게 표준 편차. 끝. 되겠니? 이해가요? 그렇게 우리가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되겠네? 오케이? 이해가? 이해가 각오한 거 말고가 없어요. 쉬운 거니까. 되겠네? 이 페이지도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얘는 수학이 아니라 뭐다? 산수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죠. 여기는 별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별표를 하시면 요거 잘 풀면 기출문제에서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잘 나와요. 이렇게. 요거는 중요하다. 별표해라. 근데 별표에서 따로 우리가 볼만한 게 여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분산이고 이렇게 있대요. 여기에 돼
A가 20개 돼 있다. 또 여기는 60개가 있고 평균이 얼마냐면 16. 여기 얼마요? 12. 분산이 24. 분산이 24가 있고 여기가 28이래요. 28.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나타낸 거다 이거지. 이 집단 전체 A 집단, B 집단에 따로 분리를 해놨는데 얘네들을 합쳐서 뭘 구하라? 분산을 뭐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겠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얘를 푸는데 이 평균은 뭐라고 나타낸다고요? 바로 나타내. 평균 이렇게. 오케이? 되겠네? 그리고 분산은 S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오케이? 그것만 달리면 이런 얘기. 되겠네? 전체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의 평균은.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전체 평균은 전체 점수를 전체 인원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맞죠? 그러면 전체 여기 얼마냐면 80으로 나누는 건 맞아요. 80으로. 되겠네? 그러면 A 집단 전체의 점수하고 B 집단 전체의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2하고 1을 곱하면 뭐가 돼? A 집단 전체의 점수죠. 평균에다 이런 수를 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 전체 점수가 나오죠. 그치? 왜냐하면 이런 얘기 안 해. N으로 x1 플러스 x2 해서 xn을 했으니까 이렇게 x에 맞잖아요. 그 전체의 점수는 넘어가면 되잖아요. 평균에다가 인원수를 곱하면 전체 점수가 되니까. 여기서 뭐가 오냐면 이건 나옵니다. 이렇게 20 곱하기 16 플러스 60 곱하기 얼마냐 12. 그게 전체 평균이 나와요. 전체 평균이 얼마냐면 13이래요. 13. 이렇게 돼요. 되겠니? 너네는 뭘 구하라고 했어? 전체의 뭐를 구하라? 전체의 뭘 구하라고 했어요? 분산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했던 평균하고 분산의 그 공식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S의 제곱은 20을 쓰는 거 S의 제곱은 뭐니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이게 뭐하고 똑같냐? V의 X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하고 어떻게 똑같은 거죠.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은 뭐한다? 뺀다. 오케이? 이해 갑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분산을 얼마라고 줬냐면 24라고 줬네. 그쵸? 얼마라고? 분산을 얼마라고 줬니? 24. 오케이? 그러면 이 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 식에. 분산은 뭐가 되냐면 분산은 24. 분산은 이렇게 돼. 24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를 보자면 여기. 여기를 보면 몇 개니? 20개죠. 그렇잖아. 20개.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에 별량을 이렇게 놓자. x1의 제곱, x2의 제곱 플러스 x20의 제곱 맞죠? 이게니? 거기서 빼기를 뭘 빼면 되니? 평균의 제곱. 평균이 얼마니? 평균이 얼마였니? 16이죠. 16의 제곱을 빼면 걔가 얼마니? 24가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되겠니? 있는 그대로 반은 여기에서는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썼지만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제곱의 평균. 제곱의 제곱 다해서 평균. 그래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 되겠니? 이해가니? 그 다음에 B집단 60에 B집단의 별량을 우리가 Y라고 놓잖아요. 그러면 Y1의 제곱, Y2의 제곱, Y3의 제곱 쭉 가서 60의 제곱이 되겠지.
되겠니? 60개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니?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야? 12. 12의 제곱은 얼마니 얘가? 28. 되겠니? 얘가? 그러면 얘네들의 값, 요거 넘긴다, 요거 곱하면 얘네들의 값 나오죠. 요거, 여기로 넘긴다, 요거 곱하면 얘네들의 값이 나오잖아. 되겠니?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전체의 평균을 구했고 분산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산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전체는 전체 몇 개니? 80개죠. 오케이? 80개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A는 별량을 X1에서 X20으로 갖고 B는 Y1에서 Y60까지 나타낸 얘기예요.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뺄 때 여기서 X1의 제곱 쭉 해서 X20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에서 Y60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하면 돼? 13의 제곱. 되겠니? 이해나? 요거 넘겨서 넘기면 요 값이 나오고 요게 넘어가서 요 60 곱하면 요 값이 나오고 그거 끝났죠? 되겠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얘를 이용해서 얘를 풀면 되는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제곱을 평균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 우리가 타겟이 되는 놈은 요 놈. 오케이? 너가 비율로 가면 되는데 넘긴 다음에 20을 곱하면 되고 우리가 필요한 건 요 놈인데 요 놈의 값은 얘를 넘긴 다음에 60을 곱하면 돼요. 끝. 체계대로 풀지 마세요. 뭐라고 써놨는지 귀찮아. 깔끔하잖아 그냥. 뭐 모를 게 뭐가 있어요. 되겠니? 끝. 얘 나옵니다. 얘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 되겠니? 응? 자, 79번도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지. 그치? 되겠니? 응?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써놔. 그럼 끝이야. 책임져 무시 말이 많어. 뭐 바꾸고 뭐 똑같은 얘기인데 딴 데를 볼 수 있잖아요. 여기 타겟이 넘어가서 타겟이 넘어가서 똑같네. 뭐가 있어? 이거보다 쉽죠. 확률도 필요 없고 개수도 하나씩이니까 훨씬 더 쉬운 거지, 그렇지? 산수다 이렇게 됐나요? 그다음 넘어가서 어디가 되냐면 282페이지를 봅시다. 282페이지. 자, 필요 없는 거를 뺄게요. 자, 거기 보면 282페이지에 단위주가 이걸 평균값을 구하래요. 네? 구할 필요가 없지. 뭐 구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 더해가지고 나누면 되는 건데.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데이터에 입력 미스가 보여서 30도씨가 되고 있는 월의 최고 기온을 정확히는 18도씨였다. 이 미스된 것을 수정했을 때 이 데이터의 평균값은 수정 후에 몇 도씨가 감소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되겠니? 네. 그럼 여기서 30도씨에서 얼마로 내려간 거니? 18도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뭐하겠니? 감소하겠죠? 정 안 되면 30을 18로 바꿔가지고 그냥 부으면 돼. 되겠니?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평균이 얼마니? 12지. 위에 거 평균을 구하면 12래요. 12. 평균이. 근데 12도가 바뀌었어요. 그럼 12분의 11이 1도가 감소한 거야. 되겠니? 평균값이 10인데 12만큼 내려가서 평균값이 1만큼 내려간다는 정 안 되면 30을 18로 바꿔서 구하면 돼요. 되겠니? 응? 이해가요? 그런 얘기들 뭐 안 해도 안 풀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데이터에 입력 미스가 발견되어서 6도씨가 몇 도로 갔대요? 6도씨가 10도로 갔고 그런 거 이제 만나트냐는 이제 그것만 보면 돼. 6도씨가 10도씨로 갔고 그 다음에 뭐가 돼? 또
30도씨가 얼마가 됐대요? 30도씨가 몇 도로? 26도로 바뀌었대요. 입술을 바꾼 거래요. 그랬을 때 뭐가 되냐면 이 데이터의 평균값은 얼마? 분산은 얼마이다? 가 아니고 평균값은 뭐가 되냐면 증가했니 감소했니?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분산은 어떻게 됐니? 증가한 거니 감소한 거니?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되겠니? 이해가니? 그래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몇 도 올라갔니? 플러스 4죠? 마이너스 4죠? 값의 변화가 있니 없니? 없으니까 평균값은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분산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이제 순진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분산 구했고 얘를 6을 10으로 바꿔. 뭐냐면 30을 26으로 바꿔서 평균하고 분산도 다 구해. 그래가지고 값을 비교한다. 그럴 필요 없죠. 그지?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있으면 다 할 필요 없이 우리는 변화된 뭐가 돼? 변량만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뭐가 되냐면 수정 전에는 몇 도였냐면 6도하고 10도였어요. 그치? 그리고 평균을 구하면 평균이 6도하고 10도였고 평균이 얼마냐면 구하면 얼마냐면 평균이 몇 도였대요? 16도였대요. 앞에 있는 걸 쭉 다 풀어하면 처음에 데이터는 6도, 10도였고 나머지도 이렇게 있는데 평균도 얼마였는데 16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 얘가 얼마가 됐냐면 10이 되고 얼마니? 26이 됐단 말이에요. 되겠니? 오케이? 그랬을 때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분산은 별량과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여기에서 변화된 거를 보면 얘는 6-16의 10제곱하고 10-6의 10제곱을 했다. 제곱. 요만큼 뭐하니? 분산에 영향을 줬죠. 여기에서는 10-16의 제곱 플러스 26 마이너스 30. 30이야? 여기 30이었대요. 30? 그 좀 여기가? 네, 미안해요. 여기가 30이었대요. 30.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 여기 맞나? 10하고 26. 그럼 여기서는 10-16 이렇게 되잖아요. 분산에 영향을 주는 건 요놈하고 요놈밖에 없단 말이에요. 되겠니? 둘 중에 값이 어느 게 더 크냐만 보면 되는 거죠. 다 볼 필요는 없죠. 다른 건 변함이 없잖아.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되면 되겠다. 왜냐하면 평균의 변화는 없었잖아요. 되겠니? 오케이? 분산에 영향을 주는 것만 얘는 요만큼의 영향을 줬었는데 바뀌고 나면 얘는 이만큼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었으니까 얘를 하게 되면 얘는 얼마냐면 296이고 나중에 변한 걸 얘를 계산하니까 얘는 얼마다? 136이라는 거예요. 분산은 어떻게 해야 돼? 296에서 136으로 두 성분의 값이 떨어졌죠. 분산은 올라가니 내려가니? 내려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겠니? 그런 거밖에 없다. 됐어요? 자, 다음에 283페이지로 가는데 283페이지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고 가평면인가 이거? 가평면? 평면 이렇게 되니까 표준 편차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필요가 없고 가평면을 우리가 가지고 구하는 건데 가평면 마크를 다음에 되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를 하나 봅시다. 285페이지로 285페이지 가평균 문제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것만 설명하면 이제 뭐 한번 봅시다. 자, 보면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 다 필요 없는 거 빼고 포인트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문제를 보니까 요놈들의 뭐를 구하래? 726 그다음에 814 그다음에 790 얼마? 8 그리고 750 그다음에 740 그다음에 766 중학교 때 배우니? 734 가평균에 대해서 언제 배워요? 준환이는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날 거고 예정이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날 거고 최근에 고등학교 올라간 학생들 가평균 언제 배우니? 중학교 때 배우니? 고등학교 때 배우니?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그럼 보람을 느끼겠네요. 그래서 우리 때는 가평균 배웠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중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됐는데 그때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지? 자 그러면 자 20년, 30년 된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봐. 평균은 그래도 괜찮죠. 다 더한 다음에 둘, 넷, 여섯 몇 개, 8개로 나누면 되니까 이제 분산하는 거하네. 대박. 분산도 쉽게 구할 수도 있겠다. 그치? 왜냐면 평균을 구하고 나면 되니까. 근데 숫자가 이렇게 풀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서 가평균이라는 걸 우리가 해요. 가평균. 거짓 같자. 그러니까 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되는데 그래도 중간에 있는 요 놈을 우리가 이제 이 전체 평균에 어떻다? 제일 가깝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니? 가평균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평균이라고 했어요. 가평균. 책에도 용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이 가평균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하고 차에 대한 평균을 다 구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가지고 얘를 더하면 쉽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얘하고 얘 차가 얼마니? 얘 얼마야? 여기서 얘를 빼면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얼마? 24.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거야. 여기서 차를 구하면 얼마야 얘는? 얘는 얼마? 64? 어? 함께 합시다. 시험 간도시 여기다 써있네. 그치? 얘는 차가 얼마니? 48. 가평균과의 차를 구하는 거야. 얘는 얼마니? 0. 얘는 여기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8. 여기는 얼마니? 16. 여기는 얼마니? 마이너스 얼마야? 여기가 16. 얘는 마이너스 얼마야? 700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48. 어?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 이렇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가평균을 더하면 되는 거야. 그게 가평균이에요. 가평균 가지고 하는 거야. 되겠니?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24 플러스 64 플러스 48 플러스 0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얼마에 48을 둘, 넷, 여섯, 여덟로 나눠요. 되겠니? 오케이? 그게 얼마나 쉬워졌는데 얘가 얼마에 4잖아 4. 오케이? 가평균과 대를 더하면 그게 평균이야. 이렇게 쉬운 거야. 오케이? 평균은 얼마래? 750 얼마? 4. 평균만 구하고 나면 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분산이 나오잖아. 여기서 얘를 빼든지 여기서 얘를 빼든지 왜냐면 제곱을 하니까 요거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 요거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 걔는 숫자가 작잖아. 오케이? 포함해요. 평균을 포함. 그럼 그게 분산이야. 책에 있는 대로 공식 몰라도 돼요. 골치 아픈 거 무슨 얘기냐면 분산은 8로 나눠 726 마이너스 754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하세요.
공식 나중에 다 까먹어요. 공식 몰라도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가 되냐면 750에 제곱을 하면 숫자대로 이렇게 구할 만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평균하게 그렇게 터무니없이 차가 많은 것도 내지 않는다. 끝. 되겠니? 가평균. 얘들아, 책을 한번 보자. 기출문제 가평균 나온다니까. 281페이지라고 하는데. 오케이, 282 남자인데 남자네 누구나 남자인데. 페이지 280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리치메이커 하는 거 281페이지에 1번에 4번 풀어보세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 공식 몰라도 돼. 맞아.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64, 578 이걸 가평균을 뭘로 잡니? 여기 없는 숫자로 해도 돼요. 뭐 585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뭐 550으로 잡아도 되고 570으로 잡아도 되고. 오케이? 책처럼 풀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 뭐 결국은 뭘 구하라는 얘기니? 평균과 뭘 구하라? 분산. 공식 쓰지 말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라는 거야. 응? 공식 쓰지 마세요. 공식 나중에 시험장에 나면 기억 안 납니다. 그거 의외로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구하라고. 뭐라고 돼 있냐면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 공식을 이용해서 하냐고. 공식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모든 문제를 가서 공식 쓰는 거 없어. 585, 557, 520, 그 다음에 530. 가평균을 얼마로 할까요? 자, 가평균을 다른 방법으로 구할 테니까 이렇게 해봐요. 가평균을 얼마로 볼까? 뭐 570 정도나 550, 560, 560으로 한번 해보죠. 560. 가평균을 이용해서 560이라고 했으니까 가평균을 560. 60이라고 놨어요. 560. 자, 그러면 얘는 4. 10알. 그치? 얘는 얼마? 20. 이거 이게 맞아요? 응? 됐죠? 그치?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38. 오케이? 마이너스 얼마? 20 얼마? 4. 오케이? 평균을 구합시다. 얘는 그럴래 6개. 4 플러스 10알 플러스 2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20 이거 얼마 계산 좀 해줘라. 쉽지 않죠? 계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러므로 x의 바 557이에요. 오케이? 분산 s의 제곱 쫙 갔어요. 몇 개니? 둘레 6개죠. 6개. 564 마이너스 557의 제곱.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리고 578 마이너스 557의 제곱해서 제일 뒤에 536 마이너스 557의 제곱. 되겠니? 이렇게 구하세요. 됐어요? 가평균을 안 한다니. 557에 답이야. 다 나오게 돼 있어. 되겠니? 응? 자, 저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훨씬 더 쉽지.
자, 그리고 313페이지로 갑시다. 313페이지. 313에 몇 번이냐면 1번에 3번. 1번에 3번. 리츠베이컨 약대. 약대 나오죠, 리츠베이컨. 나는 공부가 취미요. 책 보는 것만 것이 취미인 사람은 좋도록 하세요. 리츠베이컨. 조용하고 아늑하고 고즈넉하니 뭐가 돼요? 공부하기 좋은 데잖아요. 그렇지? 일본 최고의 역사교수. 수도가 있던데요. 그냥 풀면 돼. 조금 전에 선생님 하라는 대로 푸세요. 네? 가평균 해가지고 평균 구하고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해서 구하면 끝이에요. 매치메이커. 수학이 쉬운 편은 아닌데 큰 1번의 7문제는 전 과정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2번부터가 어려워. 긴길 리츠메이커는 그 지역의 최고의 명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약대 1이잖아요. 군 같은 데서.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 거기 수재들이 오니까. 자, 이거는 선생님이 안 풀게요. 똑같아. 강의할 게 없어. 가평균을 얼마로 잡아주냐면 선생님이 이런 된장 내가 잡아주려고 해서 600으로 하래. 600으로 평균을 구해. 그리고 별량에서 평균을 평균을 제곱해서 나눠버리세요. 그럼 끝. 오케이? 나온다니까. 리츠메이커인데 이게 언제 슈아로 나올지, 기타 잡던 준텐더로 나올지 모르죠. 니온에 나올지. 되겠니? 이해 가십니까? 더 포인트에 집에 가서 보면 되고, 일단 쉬는 시간에 1분만 봐도 되겠다. 2분만 봐도 되겠다. 그지? 자, 드디어 이제 또 상관계수라는 거랍니다. 자, 28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자,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배경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포도라는 건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히스토그램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지? 히스토그램. 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얘가 상자 수용. 얘를 이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얘는 변수가 두 개여야 돼요. 이렇게. 얘를 데이터를 이렇게 x하고 y 값에 대해서 분포도를 이렇게 분포하는 걸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삼포도라고 해요. 별량을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걸로 안 나타내고 뭘로 나타낸다? 이렇게 x, y를 잡아가지고 막 점을 찍어요. 10에서 20, 20에서 30, 뭐 10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별량이 두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생 2학년 학생들의 신장과 몸무게의 상관관계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되냐? 별량 예를 들면 몸무게하고 키. 한쪽은 뭐 키. 한쪽은 뭐 몸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20에서 키가 120은 없겠지. 150에서 160, 160에서 170 이렇게 놓고 여기는 40kg, 그래서 50kg, 60kg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찍는 거예요. 키가 여기가 170에서 175다. 그 체중이 60에서 65kg다. 또 어떤 학생의 키가 170에 60kg다가 170에 60그 점을 딱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삼포도라고 해요. 삼포도. 오케이? 그래서 100명을 우리가 잡았어. 1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샘플을 이렇게 한 거예요. 표본을. 그래서 얘네들을 막 이렇게 찍는 거야. 100개를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삼포도라고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여기에서 어떠한 그림을 그렸더니 막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의미가 있니 없니? 없죠. 얘는 그래도 조금 어떤 의미가 있죠. 좀 이렇게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키하고 이 몸무게하고 상관관계가 얼마다라고 계산을 하게 돼 있어. 계산. 오케이? 되겠니? 그래서 얘는 그 상관계수가 뭐냐면 여기에 가장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 직선의 기울기예요. 직선의 기울기. 이해가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해서 얘하고 얘는 관련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관계수라고 해요. 상관계수를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R이라고 나와요. R은 얼마냐? 마이너스에서 얼마?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되겠니? R이 1인 경우는 모든 데이터가 이 직선상에 있는 거 다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게 1. 근데 얘는 양의 기울기고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는 뭐예요? 음의 기울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다 가요. 얘를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되는 관계인데 음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이 아래 값이 중요해요. 아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 오케이? 우리는 통계학에서는 0.7만 넘어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냐면 상관계수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공통 테스트에는 무조건 출제가 되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출제한다. 상관계수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쓰이는 거야. 가끔가다 사립대에서 나와요.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상관계수를 공부하는 겁니다. 상관계수를 지금부터 구하러 가는 거예요. 상관계수까지만 구하면 데이터 분석은 끝나는 거예요. 자, 286페이지를 보면 밑에 그림 보여요? 그림? 286페이지에 보면 그림 보이니? 자, 그림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의 상관관계라고 되어 있죠? 286페이지에 왜? 거기다 가운데다 직선을 두면 걔는 양의 방향으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은 어떻게 되니? 선을 중간에 하나 이렇게 그으면 기울기가 음이죠? 음의 상관관계. 얘들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상관계일 때 낫이라고 되어 있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건 데이터를 못 써요. 논문에 못 내는 거야. 되겠니?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니? R은 마이너스에서 얼마? 1.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상관계수를 구하러 갑니다. 되겠니? 자, 상관계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만 더 알면 돼요. 왜냐하면 분산하고 표준편차 이미 알아. 여기에서 이제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R은 이렇게 돼 있어. R은 S의 X. 요거도 알아야 되겠죠? S의 X고 S의 Y. 이렇게 돼 있어. 되겠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봐봐. S의 제곱이 뭐였니? 분산이었죠. 그치? 분산. 그 S는 뭐가 되겠니? S는 S의 제곱은 루트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니? 표준? 편차. 요거는 전량 X의 뭐가 되니? 표준 편차. 요거는 전량 Y의 뭐가 되니? 표준 편차. 자, 이건 다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치? 아까 분산 구하는 방법까지 다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만 구하면 여기 XY가 아니라 XY로 돼 있죠? XY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공분산이라고 해요. 이것만 구할 줄 알면 공분산이 뭐냐? 되겠니?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공분산만 우리가 배우면 되니까 공분산만 지금부터 배우는 방법만 알면 돼요.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쉬었다 할게요. 그럼 이제 끝나. 3교시만 하면 끝나요. 기출문제 다음 주에는